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화살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죠. 파리에 머무르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 전 대표는 즉답을 피했죠. 오늘은 더미래 더민초 등 당내 의원 모임들이 잇따라 송 전 대표의 빠른 귀국을 촉구했는데요. 조금 전 현지 특파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토요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송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를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던 정황이 녹취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죠. 강 감사가 이 이성만 의원이 준비해준 걸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송 전 대표가 아유 잘했네 잘했어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돈봉투 전달을 송 전 대표 즉 영길이 형한테 보고한 정황 그리고 이 영길이 형이 돈봉투를 직접 많이 처리한 정황까지 녹취에 담겼습니다.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앞서 돈 봉투 의혹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던 송영길 전 대표 좀 다른 입장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입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고 있죠. 당의 귀국 요청에 즉답을 피하고 22일 이번 주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당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 전면적인 공세에 직면한 데다 여론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미래는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서 의혹을 밝히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귀국을 미루면서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이 전직 당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과거 당대표 시절 민주당 의원들의 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탈당 권고, 출당 조치를 송 전 대표가 직접 했던 이 전례도 들었는데요. 이 당 차원의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도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고개를 숙였고요. 이 더민초 역시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조속히 귀국해달라.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당의 쇄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공개되는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에 아직 구태가 남아있다면 모두 드러내 일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 녹취 내용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더라라고 했던 이 더민초 의원들의 말과는 다르게요. 민주당 내에서는 녹취록의 신빙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의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은 공개되지가 않았고 또 송 전 대표가 연루된 정황은 전원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문제의 녹취록은 짜깁기고 검찰이 흘린 것 아니겠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접 증거로서의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인지는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예.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둘만의 어쨌든 대화의 전원이니까. 내용을 전원인데 과연 그러면 이정근 씨가 그동안에 엄청 가깝다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 내용이 저는 왜 공개가 안 될까? 녹취 파일도 지금 상당히 원본이 아닌 편집된 파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집기 된 파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연달아서 사고가 계속 터진다,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팀도 좀 문제가 있겠죠. 네, 이 전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본인들이 돈을 줬다 이런 내용인데 이 녹취록의 개연성과 신빙성은 높지만 그런 녹취록도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이른바 첼리스트 의혹, 정확히는 첼리스트 남친 녹취록이었는데요. 첼리스트 의혹,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이다라고 녹취록을 신빙했지만 실제 또 수사 결과는 그거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녹취록만을 가지고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첼리스트 의혹은 이제 본인이 나섰던 것도 아니고 뭐 남자친구가 뭐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이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오고 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개연성을 충분히 당에서도 높게 보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이정근 녹취록 보도 저희 JTBC가 열심히 해왔죠. 녹취록의 출처 검찰이 아니라는 점 어제 뉴스룸에서 분명히 밝혔고요. 검찰도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돈 봉투 의혹을 취재해온 임지수 기자는 당시 송 전 대표도 취재를 했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도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이 불거지고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송영길 전 의원에게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었습니다. 그때는 송 전 대표가 저희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프랑스로 출국을 했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돈 봉투에 든 금액이 크지 않다 이런 방어 논리도 등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본 돈 봉투 전체 액수 9,400만 원인데요.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들 캠프 직급에 따라서 50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가 각각 전달됐다는 거죠.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금액이 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무자들의 차비와 식대 정도다 이렇게 어제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판이 일자 오늘은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라면서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오늘도 이 돈 봉투에 든 금액 실비였다, 관행이었다, 비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네, 정회원 여러분은 이런 해명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에서는 경악할 일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표심을 돈으로 사는 것 사실이라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라는 겁니다. 경악할 일이죠. 이것은. 지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의 향응 제공도 의원직이 날아가고 그런 공직이 날아가 선출직들이 직을 내놓는데 300만 원 이런 500만 원이 작은 돈이다. 선거의 공정성 이런 이 공명선거 이거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네, 저도 사실 이 2023년에 돈봉투 의혹을 이 다정회에서 뉴스에서 전해드리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돈봉투 얘기는 정치 선배들에게 전래동화처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야 MZ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86 운동권들의 이 도덕성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이분들이 젊을 때는 새천년 NHK에서 도우미 불러서 노시다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 당권 잡겠다고 돈봉투 돌리다가 국민들한테 걸린 사건이다. 뭐 거마비나 뭐 식대 정도였을 거다. 무슨 이게 유니콘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거마비가 MZ세대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혹은 더 많은 돈일 수가 없잖아요. 뭘 먹고 타길래. 그런 해석을 힘내서 하고 있는 요 정치 세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민주당에서 돈 봉투 의혹을 방어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녹취는 짜집기고 50만 원은 이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 현직 당 최고위원입니다. 당 대변인, 그리고 이 대표의 40년 지기 의원, 그리고 이 대표의 전직 수행실장도 이 돈 봉투 의혹을 비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히는데요. 모두 친 이재명계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 대표가 고개 숙이면서 했던 사과,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대표 자체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는 게 여당의 비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요, 이른바 친문위원들만 이 돈봉투 의혹을 언급을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다정회에서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 본인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오늘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조금 전에 만났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귀국 요청과 당내 여론에 대해서 답할 거다 이렇게 봤던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입장 22일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미뤘습니다. 5선 의원이자 당대표, 인천시장을 지낸 당 상임고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송 전 대표의 경력을 읊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이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귀국 미룬 송영길 전 대표에 들끓는 민주당, 귀국하라 엄중 조치 촉구, 돈봉투 의혹 비호한 친명계와 비판한 비명계.